자, 뉴턴의 운동 법칙 마지막이죠.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법칙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중에 그거 있죠. 속담 중에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들어봤나요? 반대로 얘기하면 가는 말이 험하면 오는 말도 험할 것이다. 뭐 이런 속담이잖아요. 이제는 만물의 이치를 넘어서 우리 인생의 이치까지 연결이 되는 이 물리 자부심이 폭발하지 않습니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있다.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예시로는 그런 게 있죠. 가끔 그런 선생님들 계시죠? 수업하다가 이제 잠드는 거 깨우려고 칠판 이렇게 팡 치시는 분들 계시죠? 칠판을 치다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거 아무거나 좀 안전한 걸로 이렇게 탁 쳐보세요. 손이 아프지 않아요? 세게 치면 칠수록 손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손이 칠판을 친다는 건 힘의 작용점이 어디 있다는 소리입니까? 손이 칠판에 힘을 가한 거잖아요. 그럼 작용점은 당연히 칠판에 있어야지. 힘은 누가 받는 거예요? 작용점이 있는 칠판이 힘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아파야 돼? 칠판이 아파야 돼요. 그건 당연하지. 내가 칠판을 세게 때리니까. 근데 내 손이 왜 아파요? 손이 아프다는 건 손도 뭘 했다는 소리야? 힘을 받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 손에게는 누가 힘을 줬을까? 라는 게 작용 반작용입니다. 이 힘이라는 건요, 반드시 힘을 가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힘을 받는 누군가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당연히 무형의 존재가 막 무슨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힘이 막 이렇게 작용하지는 않잖아요. 항상 힘이라는 건 힘을 가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 물리학에서는요, 누군가가 누군가한테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전해주는 일은 잘 없어요. 항상 누군가가 누군가한테 무엇을 전해주면 그 무언가를 받는 누군가도 똑같은 무언가를 전달해주게 돼요. 항상 쌍방으로 존재한다는 소리지. 이 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해줬으면 그 물체도 반드시 나에게 같은 힘을 가해주게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손이 칠판을 이 칠판 안쪽 방향으로 힘을 세게 줬으면 이 칠판도 손에다가 같은 힘을 반대 방향으로 가하고 있다는 소리지. 관성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역학 세계를 이루는 운동의 체계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원리고요. 이 세상에 없어선 안 될 원리입니다. 작용반작용이 없으면 우리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걷잖아요. 걸을 때 어떤 동작을 취하죠? 발로 바닥을 밀죠. 이렇게. 그럼 밀리는 건 누구여야 돼? 바닥이어야 돼요. 하지만 발로 바닥을 밀면 바닥도 발을 밀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밀게 되니까 내가 발로 바닥을 세게 미는 만큼 내 몸은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운동하게 되죠. 이게 걷기의 원리예요. 작용반작용이 없으면 걸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바닥을 세게 밀면 얼마나 큰 힘으로 바닥을 밀던 간에 상관없이 바닥이 내 몸을 미는 일은 없을 테니까. 뛰기도 마찬가지고 앉아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때 만약에 이제 방금 전에 소개한 사례로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손으로 칠판을 치는데 손이 아파요. 원래 가한 힘의 원천은 누가 누구한테 힘을 가한 거였죠? 손이 칠판에 힘을 가한 거였죠. 그렇게 존재한 최초의 힘, 최초의 가해준 힘을 작용이라고 하고요.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모두 같이 존재해야 된다. 동시적으로 반작용의 힘도 존재를 해야 된다. 손이 칠판을 때렸으면 칠판도 손을 때린다. 칠판도 손에 힘을 가한다. 그 힘을 손이 칠판을 치는 힘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이 작용과 반작용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요. 힘을 주는 친구랑 받는 친구를 바꾸면 돼요. 손이 칠판을 때렸다. 칠판도 손을 때린다. 어느 방향으로? 손이 칠판을 치는 반대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겠어요? 두 힘, 작용, 손이 칠판을 때리는 힘과 칠판이 손을 때리는 힘, 반작용은 크기가 같나요? 같을 수밖에 없죠. 동시에 같이 존재하게 되니까. 방향은 반대죠. 손이 칠판을 때리는 힘의 방향, 칠판이 손을 때리는 힘의 방향.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작용반작용의 법칙이란 물체에 가해지는 작용 힘이 있을 때 반드시 뭐도 존재해야 된다? 그 반작용도 존재를 해야 되고, 반작용은 작용의 힘의 크기와 같고 작용의 힘의 방향과는 반대 방향이어야 한다. 근데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이거 어디서 우리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힘의 평형할 때 했었죠? 두 힘이 작용할 때 힘의 평형 조건은 그 작용하는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 한다고 했지. 똑같이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네요? 그러면 평형이랑 작용반작용이랑 같은 힘이네? 절대 아닙니다. 힘의 평형은요, R자임을 0으로 만드는, 다시 말해서 서로 더할 수 있는 힘이고요. 작용반작용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계속 칠판을 치게 되네. 손이 칠판을 치는 힘을 작용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칠판이 손을 때리는 힘을 반작용이라고 부른다 했죠? 자, 손이 칠판을 때리는 작용이라는 힘은 어디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칠판이 받는 힘이죠? 반대로 칠판이 손을 때리는 반작용이라는 건 누가 받는 힘이야? 손이 받는 힘이죠? 손이 받는 힘이고 칠판이 받는 힘이야. 작용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 두 힘을 더할 수 있을까? 못 더해요. 막 내가 100N의 힘을 받았고 여기 옆에 있는 친구가 막 100N의 힘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200N의 힘을 받은 거야. 이렇게 하나요? 그런 거 못 하잖아요. 힘이란 작용점이 같지 않으면 더할 수 없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애초에 힘의 합력이라는 걸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했냐면 한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이랑 같은 효과를 내는 힘이라고 정의했었잖아요. 힘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그런 힘의 합력의 조건은 한 물체에 작용하는, 다시 말해서 그 힘들의 작용점이 같아야 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힘의 평형은 작용점이 같았죠? 작용점이 같은데 두 힘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을 구할 때는 작용점이 같지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다른 두 힘은 힘의 평형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힘의 평형관계에 있는 두 힘은 작용과 반작용도 아니에요. 작용과 반작용을 구분하는 방법은 힘을 주고받는 친구를 바꾸면 된다고 그랬잖아. 예를 들어 이 칠판 지우개 지금 멈춰있죠? 그렇다고 힘이 아예 작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칠판 지우개는 일단 지구가 칠판 지우개를 당기는 중력이 작용을 하고요. 중력이 작용하면 이 칠판 지우개가 아래로 꺼지지 않는 이유는 요 분필대가 칠판 지우개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밑으로 안 가라앉겠죠. 그래서 지구가 칠판을 당기는 요 중력이랑 이 칠판대가 분필대? 사실 분필대인지도 모르겠어요. 분필대가 칠판 지우개를 떠받치는 요 힘이랑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칠판 지우개는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중력과 이 분필대가 칠판 지우개를 떠받치는 이 힘은 서로 평형 관계에 있는 거지. 작용점은 달라요? 같아요. 둘 다 지구가 칠판 지우개를 당기는 힘, 이 분필대가 칠판 지우개를 떠받치는 힘, 작용점은 같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개념적으로 구분을 할 때는 이렇게 구분을 하면 돼요. 자, 작용반작용과 힘의 평형 사이의 차이입니다. 작용반작용 같은 경우는 힘을 주고받는 친구를 서로 바꾸면 된다 그랬어요. 작용점이 한 개야, 두 개야? 두 개죠. A가 B에게 주는 힘, B가 A에게 주는 힘, 요 두 사이의 관계가 작용반작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작용점이 두 개고요. 서로의 힘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죠. 그 다음 두 힘의 평형, 마찬가지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점은 같지만 뭐가 한 개예요? 작용점이 한 개다. 이 힘의 평형이라는 건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이야. 그래서 힘을 받는 물체가 같습니다. 동일한 작용점을 가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해야 할 일은 이 두 개의 개념적인 차이점도 알아야 하고, 당연히 작용반작용은 주고받는 힘이고 힘의 평형은 그냥 하나에 작용하는 두 가지 힘을 더한 거구나 라는 그 현상적인 차이점도 알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가지만 더. 그 선생님 홈페이지에 올려준 프린트, 거기에 3단원 작용반작용 법칙 보면은 이런 그림 하나 띄어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작용반작용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찾고 힘을 표시해보자 돼 있죠. 선생님이 이제 거기다가 예시를 하나 이렇게 띄워놨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은 이제 주먹으로 벽을 치는 거죠?
주먹으로 벽을 치는 상황을 해놨는데 주먹으로 벽을 치면 당연히 벽도 주먹에 힘을 가해서 주먹이 이제 아프잖아요. 세게 때리면 망가지고 이제 그거를 힘을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먹이 벽을 치는 힘을 이렇게 힘의 3요소를 포함한 화살표로 표현을 해놨고 그 반작용 벽이 주먹을 치는 것도 이렇게 힘의 3요소를 포함한 화살표로 그림을 표시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두 가지만이라도 작용반작용에 해당하는 예를 좀 찾아서 이렇게 힘을 꼭 표시를 해보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선생님의 피드백이 필요하다 하면 본인이 이렇게 좀 찾은 사례 있죠? 학습지에 이렇게 쓴 거나 아니면 뭐 컴퓨터상으로 이렇게 뭐 표현을 그린 거 그런 걸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캡처를 해가지고 비밀 댓글로 올려주면 선생님이 그거를 좀 답안을 피드백을 좀 해줄게요. 뭐 의무까지는 아니지만 권장입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이게 힘을 화살표로 표시하는 게 되게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거든. 작용점도 잘 못 찍고. 여기서 작용점을 잘 찍어야 이따가가 아니죠. 다음 시간에 작용반작용 문제 풀 때 안 헷갈립니다. 지금이야 한글체니까 되게 구분이 쉽죠. 근데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작용반작용 문제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나오냐면 물체 한 두세 개씩 쌓아놓고 걔들 힘을 다 표시한 다음에 작용반작용 찾으라 뭐 이런 문제들도 나와요. 문제집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할 때는 힘을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다 표시해줘야 되거든. 뭐 그거 문제 풀 때 한 번 더 해보겠지만 그 전에 예행 연습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수업이 다음 주잖아요. 그 전에 한번 꼭 사례를 찾아서 작용반작용 두 힘을 이렇게 작용점 찍고 방향, 크기까지 대충 이렇게 맞춰서 한번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걸로 이제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반작용 법칙의 뉴턴 운동 법칙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